한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부대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감기 때문에 격리 중이라며 면회를 거부당했어요. 감기 때문에 면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어머니는 불합리하고 이상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어머니의 정체와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오후 2시 경기도 어느 훈련소 정문 앞에 한 명의 여성이 섰습니다. 유지안 씨, 52세의 이 여성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블레이저에 검은색 슬랙스, 작은 가죽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시선에는 뭔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해온 사람의 특유한 자세였어요. 정문을 지키던 이등병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면회 오는 어머니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너무 당당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당직병에게 건넨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훈련병 정시우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당직병은 명단을 확인하고 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평소보다 길었어요. 뭔가 복잡한 지시를 받는 듯했죠. 죄송합니다. 현재 격리 중이라서 면회가 어렵습니다. 격리요? 무슨 격리인가요? 유지안 씨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인한 의료 격리입니다. 다른 훈련병들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어서요. 언제부터 격리됐나요? 그건 정확한 날짜는 의무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유지안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저녁 통화할 때만 해도 아들 목소리는 멀쩡했는데 말이죠. 기침 한 번 안 했고 오히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더욱 이상한 건 당직병의 태도였습니다.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부대 안쪽을 쳐다보며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럼 의무대에서 확인서라도 받아올게요. 언제 격리가 해제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외부인은 의무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그럼 전화로라도 확인해 주세요. 규정상 그것도. 규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유지안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었어요. 마치 그런 규정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표정 같았죠. 당직병은 그 미소를 보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건 의무대 판단에 따라서. 유지안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30분을 기다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대 입구 작은 매점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며 기다리던 유지안 씨는 우연히 지나가는 간부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매점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오는 2명의 하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 상사가 또 그랬다며? 이번엔 누구야? 정시우 그 애. 어제 저녁에 또 불러서. 아, 그 애 어머니 계속 온다던데? 귀찮게. 그냥 계속 막으라고 했어. 훈련 끝날 때까지. 감기 핑계 통하나? 지금까지는 통했잖아. 어차피 뭘 알겠어. 이 대화를 들은 유지안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 상사라는 이름, 그리고 또 그랬다는 표현, 면회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숨기려 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유지한 씨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차콜 그레이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제의 평범한 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전문직 여성의 냉철함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당직병은 어제와 같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의료 격리 중입니다. 격리 기간이 얼마나 됐죠? 그건 정확히는 의무기록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유지한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명령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함부로요?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 현황을 묻는 게 함부로입니까? 당직병은 당황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연락했고 몇 분 후 한 간부가 나왔습니다. 소희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료진 판단으로는 아직. 의료진이 누구죠? 이름과 직책을 알려주세요. 그건 의무대 군의관님인데. 군의관 이름 말씀해 주세요. 소희는 답변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의료 격리는 거짓이었고 단순히 상부 지시였거든요. 그럼 담당 군의관한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왜 어렵죠? 유지한 씨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어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거부할 이유는 없으시죠? 소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녹음이라는 말에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위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15분 후 대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민도현 중령이었어요. 그는 유지한 씨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면회를 거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료적 판단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령님, 의료 격리라면 당연히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겠죠? 그건 의무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무대로 안내해 주세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외부인 출입 제한 구역이라서. 외부인이요? 유지한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제가 외부인입니까? 꺼낸 건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신분증이 아니었죠. 국가공무원증이었고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유지안입니다. 그 순간 정문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도현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학부모로 생각했던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였던 거예요. 국방부 차관이면 육군참모총장과 동급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직 육군 소장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차관이면서 동시에 전직 투스타 장군이라는 뜻이었죠. 민중령은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그리고 알았다면 달랐을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 면회시켜 주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민중령은 급히 내부에 연락했고 10분 후 면회실이 준비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 정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지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처참했거든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아래 집술이 찢어져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볼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어요. 시우야. 유지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냥 훈련이 좀 센 거야. 정시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의 상처 때문에 찡그렸어요. 그 모습을 본 유지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아 보여? 엄마 정말이야. 다른 애들도 다 이런 식으로 훈련받아. 하지만 아들의 눈에선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엄마 앞에서 터질 것 같았어요. 유지한 씨는 아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멍든 자리를 살짝 건드리자 아들이 움찔했어요. 아파? 아니야, 안 아파. 거짓말이었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누가 그랬니? 정확히 말해봐. 엄마, 그냥 훈련이라니까. 시우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렸어? 유지한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창식 상사님이. 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뭘 잘못했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따라가서. 그래서 맞은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훈련 못 따라간다고 얼굴을 때려? 요즘 군대는 원래 이런 거라고 선임들이 그러는데. 선임들이 뭘 안다고 그래? 시우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아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매일 맞아요. 강 상사님이 기분 나쁘면 저희를 불러서 저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매일? 네. 어제는 제가 집합 시간에 3초 늦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지한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군에서 단련된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이름 알고 있니? 왜요? 말해봐. 정시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5명의 동기 이름을 댔어요. 모두 강창식 상사에게 폭행당한 애들이었죠. 엄마, 그런데 이 일 크게 만들지 마요. 더 큰일 날까봐. 큰일?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복수당할까봐 무서워요. 복수? 누가 감히? 유지한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면회를 마친 유지한 씨는 바로 대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군인의 걸음이었죠. 정확히 2분 6박의 보폭으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걸었어요. 대대본부 앞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그녀를 보고 자동으로 경례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대대본부 회의실에서 민도현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행정보급과장, 인사과장 등 주요 참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유지한 씨가 회의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훈련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요? 어떤 훈련에서 얼굴에 멍이 들죠? 민 중령은 답변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도 강창식 상사의 폭행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묵인하고 있었죠. 강창식 상사 당장 호출하세요. 차관님,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부적으로 조치를. 조치요? 이미 피해자가 여러 명 나왔는데 내부 조치로 끝내시겠다는 건가요? 유지한 씨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참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10분 후 강창식 상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의 그는 유지한 씨를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방진 태도였죠. 정시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정시우를 폭행한 일 때문입니다. 폭행이라니요? 교육입니다. 강 상사는 거침없이 답했어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죠.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좀 세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저는 20년 넘게 이런 식으로 교육해왔습니다. 유지한 씨는 강 상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20년 냈게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때리셨을까요? 세어본 적은 없지만 덕분에 제대로 된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맞고 나면 다들 철이 들더라고요. 얼굴을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가끔은 좀 세게 해야 말을 듣습니다. 말로 해서 듣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때리셨나요? 그깟 멍 하나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군대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상사의 말이 너무 뻔뻔했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상사, 지금 국방부 차관 앞에서 폭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까? 차관이든 뭐든 군기는 군기입니다. 요즘 군대가 너무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는데. 강 상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유지한 씨가 군기를 흔든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럼 다른 병사들도 때리셨겠네요? 당연하죠. 교육이 필요한 애들은 다 교육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수에서만 10명 정도? 강 상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유지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입니까? 차관 유지한입니다. 지금 즉시 특별감사팀을 파견해 주세요. 훈련소 내 병사 상습 폭행 사건입니다. 민 중령과 강 상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감사실이라는 말에 다른 간부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죠. 국방부 감사실이 나오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피해자가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네, 저희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파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유지한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국군수사사령부입니까? 국방부 차관실입니다. 현역 부사관의 병사 상습 폭행 건으로 긴급 수사 의뢰합니다. 네, 강창식 상사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시인했습니다.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네, 즉시 수사 착수 부탁드립니다. 민 중령이 급히 나섰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외부로 알려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내부 조치라고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겁니까? 강 상사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반성이요? 방금 들으셨잖습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유지한 씨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실입니까? 차관실입니다. 긴급 언론 브리핑 준비하세요. 병역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차관님, 제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군 전체의 군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병사들 안전이 중요합니까? 강 상사가 끼어들었어요. 차관이라고 해서 군기까지 무너뜨리시면 안 되죠. 요즘 애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유지한 씨는 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그리고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대입니까? 국방부 차관 유지안입니다. 현행범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위치는 제3훈련소 대대본부 회의실입니다. 현행범이요? 뭔 소리입니까? 강 상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차관 면전에서 폭행을 시인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이게 현행범이 아니면 뭡니까? 유지한 씨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면서 대위가 몰래 건넨 USB의 내용들을 인쇄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는 다른 피해 병사들의 사진과 진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멍든 얼굴, 찢어진 입술, 멍든 팔뚝까지. 참혹한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죠. 최소 15명의 병사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중에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후송된 병사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부들은 그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 소식은 오후가 되자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면서 대위가 은밀히 연락한 거였어요. 박순정 씨를 비롯한 여러 어머니들이 하나둘씩 부대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맞았어요.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군대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피해자 어머니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왔던 거예요. 아들들도 엄마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괜찮다, 적응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던 거죠. 박순정 씨는 유지한 씨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차관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민수가 지난주에 갑자기 악몽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자다가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면회 올 때마다 멀쩡한 척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제 아들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하냐고 물으니까 엄마 걱정할까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유지한 씨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거든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오후 3시 헌병대가 도착했습니다. 헌병들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강창식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기 교육한 게 죄라는 겁니까? 군기 교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헌병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미 유지한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거든요. 강창식 상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행범이 뭔 개소리야. 나는 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었다고. 강 상사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불만을 터뜨렸죠. 요즘 애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뭘 그래요?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가자 회의실에 남은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도현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유지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저도 즉시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사표요? 사표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중령님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했으니까요. 유지한 씨가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사령부입니까? 제3훈련소 대대장 민도현 중령 즉시 직위해제 명령합니다. 네, 지금 당장요. 30분 후 인사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민 중령은 즉시 대대장 직위에서 해제되고 대기 발령됐어요. 이면서 대위는 유지한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차관님이 계셔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자료들이 없었다면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날 저녁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유지한 씨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정부는 군 내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며칠 후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창식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더욱 드러났어요. 민도현 중령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창식 상사는 구치소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이 정도 교육은 필요해요. 하지만 법정은 달랐습니다. 판사는 단호했어요. 교육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군인을 교육할 자격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며 군기라는 명목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강 상사는 신병들을 깊은 밤에 불러내서 폭행하기도 했고 다른 간부들 몰래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 특정 병사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무력한 신병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군기 확립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한 폭력 행위입니다. 강창식 상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군에서도 파면 처분됐죠. 21년간의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민도현 중령은 전역 처분을 받았고 해당 부대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대 전체의 간부진이 교체됐어요. 유지한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는 모든 훈련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어요. 훈련소 내 CCTV 설치 확대,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간부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이었죠. 이면서 대위는 개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는 유지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관님 덕분에 군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초점은 차관의 아들이 피해자였다는 사실보다는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맞춰졌죠.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다른 부대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섰어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1년 후 정시우는 부사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악몽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유지한 씨가 참석했어요.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하니? 엄마 덕분에 저 같은 일 당하는 후배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유지한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상처는 모두 사라졌고 대신 성숙함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시우야, 기억해라.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군인이 되겠어요. 후배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선임이 될게요. 정시우는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군인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교육을 받은 신병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해요. 정시우 부사관님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무서우면서도 따뜻해요. 유지한 씨가 만든 병영문화개혁위원회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를 순회하며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어요. 박순정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어머니들도 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같은 피해를 당하는 가족들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창식 같은 가해자들은 이제 군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신고 시스템과 감시 체계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거든요. 대신 정시우 같은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군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윤서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해서 지금도 개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유지한 씨의 오른팔이 되어 군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말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병사들이 웃으면서 복무해요. 한 어머니의 용기가 군 전체를 바꾼 거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군인들을 위한 변화로 이어진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지한 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용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유지한 씨는 지금도 국방부에서 일하며 군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들 정시우의 부사관 졸업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